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주태용 파트너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요즘에 잘 봐야 하는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종목을 합치면 시총이 1,300조가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은 등락에도 선물지수가 출렁이면서 다른 여타 종목들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저번 주에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이 삼성전자의 차트를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통합 차트로 봤을 때 이렇게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다라고도 알려드리면서 한번 조정이 나오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걸 KRX 9시서부터 이게 오후에 3시 반에 끝날 때까지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거는 KRX 이 차트죠. 오늘장 차트고요. 이거를 보셨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과거 추세 저항선과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거래일 전과 어제일 그리고 오늘장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장, 수요일장에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 밑에 있는 추세 지선 라인들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14만 원 쪽에 있는 지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설정된 그 밑에 있는 추세 지선 라인들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아주 좋다고 봐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한번 매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오늘 공략주도 반도체 관련주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살펴보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왜 지선이죠? 과거에는 이런 저항선 라인들 삼아서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그림인데 그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이 하나 또 보이실 겁니다. 이런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지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윗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찍었을 때 특히나 그림이 M자형 차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아직 M자형 차트가 아니지만 과거 제가 다우지수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 M자형 차트를 우리는 왜 유심히 조심을 해야 되느냐. 특히나 이 M자형 차트를 그릴 때는요. 밑에 있는 눌림목 지선 라인달까지 찍으면서 M자 이마 자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W자 반등 구간으로 올라갈 그림이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M자형 차트라는 거 우리 눈으로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M자형 차트는 제가 여러분들 신대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주태영의 주식사삼에서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이렇게 M자형 차트로 조정이 세게 나온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피 지수나 특히나 우리 주식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이런 M자형 차트 우측 상단 구간을 찍는다. 고점하고 고점하고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마 자리까지 만드는 그런 상황이 보인다면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차트입니다. 이거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개별 종목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M자형 차트는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럼 반등이 나오게 되는 반등 차트는 어떤 그림이 있는가? 자,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쌍바닥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잡으면 크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죠. 그게 이런 쌍바닥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과거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 이거 뭐예요? W자 반등 그림이 되죠. 그래서 이런 쌍바닥 구간에서는 매수를 잡아야 하고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 우리는 한 번 더 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가는지 우리는 살펴봐야겠죠. 실제로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한 후에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간 그 선물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같은 그림, 같은 날 여러분들도 보여드린 그 차트예요. 이런 라인들을 봤을 때 추세에서는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라인이 깨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저항선으로 바뀝니다. 과거에 우리가 추세선을 설정을 해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과 연결을 했을 때 그 라인들을 찍으면서 W자 반등 그림으로 올라오던 그 그림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하다가 이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못하고 아래로 뚫리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 선물도 마찬가지,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동일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거의 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어요. 개파락으로 내려와서 다시 찍었을 때 저항선 작용을 하면서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선물 차트 이 그림을 그릴 때 야간장에 여러분들에게 3만 원서부터 2만 원까지 한번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0.25, 2만 5천 원까지 찍고 그 다음날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풋옵션을 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대응을 했을 때도 큰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제가 방송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날 이 풋옵션이 하루 만에 3,0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0.25, 제가 0.25에 여러분들 풋옵션을 한번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위로 올라가면서 고점 기준 7.86까지 올라간 그 그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7.86이면요. 78만 6천 원까지 올라간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금액으로도 대응을 했을 때 풋옵션으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현물에서 손실이 나올지언정 이런 파생, 풋옵션에서 여러분들 수익이 날 수가 있어서 현물의 손실금을 메꾸고도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이 코스피 차트에서도 M자형 차트가 나왔었는데 특징이 있죠. 제가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찍었을 때는 물론 여기에서는 W자 반등 그림이지만 이 M자형 이마 자리는 과거를 보면 이렇게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거 우리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M자형 이마 자리, 요 자리가 아주 주목을 해서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쌍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지만 직전 고점 라인들과 저점 라인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런 M자형 차트가 예상이 된다면 우리는 피해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시까지 들려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 찍었을 때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하시라는 그 이유였어요. 왜일까요? 조정이 나왔을 때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어로 내려가면 주식을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우리가 좀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렸죠. 이런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찍었으니까 지수 관련주들 쓸어 담으셔야 하고 자 반등을 예상을 해서 315 콜옵션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콜옵션은 지수가 상승할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밑에 있는 지선 찍었을 때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15 콜옵션과 지수 관련주들 쓸어 담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로 그 장면인데 그 다음날 보시면 이렇게 양봉으로 크게 치고 올라가면서 갭을 메꾸러 올라가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최저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 지선과 저항선을 알고 대응을 하면 여러분들 계좌를 더 지키는데 더 효율적이에요. 특히나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 매수를 잡는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왜? 위에 올라갈 때 우리 추격 매수 안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라인들 추세선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도 이런 M자형 차트를 그릴 때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추세선을 긋는 이유는 그 라인에서 매수를 잡기 위함인데 전체적인 그림이 M자형 이마 자리도 그리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내려올 때는 M자형 차트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런 추세선들은 지선 역할을 못해요. 다시 이런 라인의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항선 역할을 하면서 계단식 하락으로 내려오는 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이 현재 이런 M자 우측 상단에 있다면 여러분들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혹시 내 종목이 이런 차트, 일봉상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나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우지수는 윗저항선까지 다시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은 다우지수에서 어떤 걸 살펴볼 수가 있냐면요. 위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났어요. 몇 번? 4번. 이 4번의 저항선을 찍으면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라인들을 돌파를 하게 될 경우에 위에 5151포인트에 위에 있는 저항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저항선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과거에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다우지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하고 해서 윗저항선을 찍고 나서
돌파가 나오는지 아니면 맞고 조정이 나오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코스피 지수도 같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걸 잘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 나스닥 지수도 우리는 한번 살펴볼게요. 나스닥 지수 살펴보게 된다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났고 과거에는 지선 역할을 했던 그 라인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 라인들을 계속해서 찍으면서 조정이 나온 그림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위에 24,000포인트 바로 아래에 저항선이 있어요. 그래서 돌파가 나와서 24,000포인트를 넘게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슈팅 구간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이 라인을 못 찍고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가 밑에 조정 시에 우리 또 그 설정해 놓은 그 추세의 지선까지도 한번 다시 내려오고 나서 W자로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스닥 지수를 바라볼 때 밑에 있는 지선을 먼저 찍는지, 찍는다면 반등 그래프, 그리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조정 그래프로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315.8불의 지선에서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라고 한 그 그림도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에는 저항선이었는데 그 라인들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다시 밑에 찍을 때 매수를 한번 잡으시라고 316.8불에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죠. 그 후에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제가 매수를 드린 그 지선 라인에서 45%가 반등이 나왔고요. 마찬가지 현재 구간에서 뭐를 만들었죠? 제가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시라는 그 이마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이 M자형 차트로 내려왔다가 여기서 W자로 반등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여기서 W자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해도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M자형 차트가 맞으니까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은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한 480불 정도쯤에서는 한번 매도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게 아주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엔비디아를 살펴보게 되면 지수가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반등이 나오겠죠. 현재는 지금 위에 있는 저항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항선을 찍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구간은 W자 반등 우측 어깨 구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윗저항선을 뚫고 나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W자 그림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다시 찍는다 해도 W자 반등 그래프가 맞으니까 요 점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엔비디아를 갖고 계신 분들 요 점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나 이런 여러분들 여러 관련주들을 매수를 드릴 때 추세의 지선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나와요. 오늘 종목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M자 이마 자리를 그릴 때는 거기서 W자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위에 올라가서 내려왔어요. 현재 단기 M자를 그리고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찍게 된다면 여기에서 반등이 W자로 크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봐야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밴드 공부방에 벌써 올려놨습니다. 자,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올려놨으니까 여기에서 W자 반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계좌 풍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그리고 코스피 지수, 테슬라, 엔비디아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신기한 점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런 라인에서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으며 밑에 있는 코스피 지수나 테슬라가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죠. 이평선이 없고요. 보조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매수점을 어떻게 잡느냐.
매도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을 쫙 피시면 여러분들 저점 라인에 도달해 있을 때 그 저점과 저점 구간을 추세선으로 설정을 하시면 아주 많은 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추세선을 설정해서 딱 그으시면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좌측으로 연장, 우측으로 연장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럼 이렇게 좌측으로 우측으로 연장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구간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찍을 때 우리 뭐 해야 되죠? 매수하려고 추세선 긋는 거예요.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는 구간에 매수를 했다면 단기 저항선과 저항선,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설정해 놓으면 이런 삼각수렴 구간이 형성이 되겠죠. 특히나 이런 W자 그리는 이 두 번째 추세 지지선 라인들 매수를 잡았다면 이런 W자 반등이 또 예상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밑에 있는 지지선에다 매수를 잡고 단기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면 슈팅이 나오겠죠. 그 슈팅이 나올 때 여러분들 수익을 견디면서 대응을 하는 이 삼각 돌파 매매 기법입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바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지지선을 다시 찍었을 때 여러분들 매수 관점을 보시면서 반등이 나올 때 목표점도 하나 설정을 해야겠죠. 과거 고점과 고점 라인들을 설정해서 쭉 설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요. 이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고 이 라인들을 돌파해서 올라왔을 경우엔 지선 삼아서 올라가던 그 라인들을 설정해서 쫙 긋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라인들을 목표점을 보시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간혹 가다가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를 한 후에 일봉상 다시 눌려서 음봉으로 내려왔을 때 이런 라인은 두 번째 매수 찬스입니다. 내 관심 종목이 첫 번째 이 매수 관점에 매수 라인에서 매수를 못 봤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돌파해서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추세 지선 라인들이 형성이 되니까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잡으시고 단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 설정한 곳에 여러분들 매도점 삼으셔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나? 라고 퀘스천 마크가 하나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라인들은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린 종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나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잡으시고 위에 있는 저항선 65,000원 목표가 보시라고 말씀한 후에 그 위에 있는 저항선 65,000원을 가면서 30.90%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확장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 이런 그림을 내려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선 다시 매수 잡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왔을 때 제가 한번 또 여러분들 매수 관점이 된다면 매수를 드린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고요. 이 위에 있는 저항선 56,000원 라인은 한 번에 돌파를 못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과거의 추세의 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지만 그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저항선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못 돌파해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구간에서 테크윙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그 위에 있는 저항선 56,000원 라인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어요. 자,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밑에 있는 지선을 찍게 된다면 매수 관점으로 다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W자 그림이 완성이 되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밑에 있는 지선 어디에서 매수를 잡아야 하는지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가장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실 W자 반등 쌍바닥 구간에 찍으러 내려오는 그 라인들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제가 벌써 여러분들 밴드 공부방에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이번 주에 이 종목이 자리가 온다면 무조건 한번 매수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단타를 보더라도 이런 라인에서 봐야지 위에 저항선 찍으러 올라간 라인 단타를 보면 계속 물타다가 이런 라인에 손절하는 거예요. 그쵸? 다시 올라갔을 때 우리 따라 들어가죠. 이제 가나보다. 근데 다시 이렇게 M자가 그러면 조정이 나오면 또 손절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밴드 공부방에 벌써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셔서 요번 주에 매일 아침마다 자리 매수 한번 걸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삼각수렴 구간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던 그 2차전지 관련주들 한 13종목이 되는데 전부 다 70%에서 187%까지 올라간 그 그림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신대가 방송 또 찾아오셨는데 2차 전지 현재 어떤 구간인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제가 33만 9,500원에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예상도도 그려드렸어요. 이 예상도를 그리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3만 9,500원 매수가 잡히고 나서 위로 쭉 치고 올라간 그 그림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저항선 갔을 때 33.43%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는데 현재 그림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위에 있는 이 라인들 45만 원 라인들 한 번에 돌파 못할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었으니까 W자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추세선이 하나 지나가는데 이 라인을 돌파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 45만 원 저항선을 한 번에 저는 돌파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에 이 45만 원 저항선을 찍으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양봉, 음봉으로 요동을 치다가 한번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그 그림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은 58만 8천 원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58만 6천 원으로 저항선이 좀 낮아졌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은 다 대장에 가면 같이 갑니다. 어차피 같이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은 다 찍었다라고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PNT 같은 경우에도 33,900원에 밑에 있는 지선 찍기 전에 알려드렸죠. 그 PNT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52.21%까지 또 반등이 나왔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매수를 한번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또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 라인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현재 찍은 시점에서 PNT를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요. 위에는 이 저항선 라인들은 여기에서 3번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났어요. 근데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도 이 저항선 라인들을 또 찍으면서 돌파를 못하다가 어제하고 오늘 돌파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 저항선 돌파하면서 슈팅이 한번 나올 거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위에 있는 이 47,000원 저항선이 있어요. 요거는 과거에 이 저항선을 찍었을 때도 제가 공개방송도 그렇고 생방송에서도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면 안 됐기 때문이죠. 근데 그 라인들을 설정해 놓으면 위에 있는 47,000원 구간이니까 저 라인들은 일단 찍으러 가은 후에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밑에 있는 지선에서 올라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 위에 있는 목표치도 설정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표치를 가면서 91.02% 수익을 또 여러분 확정시켜 드렸고요. 다시 조정이 나올 때도 제가 삼성 SDI는 이 밑에 있는 지선을 찍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 이 그림을 W자 반등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디를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파란색 추세 저항선을 주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항선은 찍으면서 지속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조정이 나왔기 때문인데 오늘 그 저항선을 뚫었어요. 자, 이 저항선을 뚫었다는 얘기는 한 번 더 위로 슈팅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단기 조정은 있을지언정 슈팅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저 밑에서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홀딩 전술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캔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어떤 그림을 그릴지도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구간은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우리가 주시해야 하는 그 저항선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반등 나올 건데 우리가 어떤 라인을 살펴봐야 하냐면요. 과거 이 저항선 라인들을 보면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게 한 세력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 전을 보면 이 라인들은 찍으면서 또 반등이 나오게 했던 그 추세선들이 지금 다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8만 원 저항선을 가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자, 찍고 나서 돌파가 나오는지 깨고 다시 내려가면서 7만 원을 다시 찍고 나서 올라갈 건지 지금 여기서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올 걸 예상을 한다면 전체적인 그림도 W자 반등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위에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8만 원이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그 라인이고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한 11만 원 정도 돼요. 그 라인까지 또 슈팅이 한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엔캠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도 제가 저번 화요일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이 아주 중요하다. 왜? 과거에 깨고 내려와서 이 라인을 저항선 삼고 조정이 나왔기 때문이죠.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까지 찍은 것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전체적인 그림 W자 역헤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위에 저항선을 뚫으면 슈팅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위로 크게 또 반등이 나오던 그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한번 나올 텐데 이때는 위에 있는 저항선이 75,000원이에요. 그 75,000원 라인을 찍었을 때 우리가 이제 관전 포인트로 봐야 하는 게 이 라인들을 직접 고점하고 연결하게 되면 단기 저항선이 돼요. 근데 요 라인을 넘어가게 된다면 9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PNT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살펴보셔야 돼요.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밑에 있는 이제 파란색 추세선은 지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올라가도 전혀 이상한 그림이 아니니까 PNT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홀딩 전술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저항선 라인들은 다시 찍게 된다면 돌파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은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음봉 라인을 보게 된다면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돌파해서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이 아주 높은 게 포스코 홀딩스예요. 과거에는 이 구간 삼각수렴 구간에서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보다 상승폭이 좀 적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속썩이던 자식들이 나중에 효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위로 세게 치고 올라간 그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슈팅이 나온 거예요. 삼각수렴 구간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왔고 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 포스코홀딩스는 위로 한참 치고 올라가야 되니까 요 점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현재는 매도 구간이 아니다.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셨다가 나중에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목표치 따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고점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이 위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 목표치로 보시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 26만 원 찍었을 때 제가 밴드 공급방에 전량 매도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라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가지고 나온 그 차트예요. 위에서 내려와서 아랫머리 구간 W자를 만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옆으로 한번 기다가도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저항선이 하나가 더 있죠. 이 저항선이에요. 이건 과거에 이 라인들은 지선 역할을 하고 그 과거로 가면 저항선 역할을 했었죠. 그 라인들을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자에 그 저항선을 찍고 나서 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지선이었지만 그 전에는 저항선 작용하던 포스코 퓨처엠 오늘자 고점 라인을 이제 넘어가게 될 경우 만약에 또 일봉이 생기겠죠. 일봉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생겼다가 음봉으로 내려오면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다시 27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되니까 여러분들 포스코 퓨처엠 밑에서 잡으셨던 분들 좀 그냥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꼬리를 달고 내렸다 고점에 나왔네 매도하는 관점보다는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홀딩 전술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노 신설주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로 슈팅이 나온다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고요. 그리고 보스한 8시 생방송에서 제가 이날 제가 포지션을 잡을 테니 그 다음날 66,600원에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날부터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크게 치고 올라간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단기 조정으로 내려온 상황인데 마찬가지 2차전지는 같은 그림입니다. 이 W자 역헤드 숄더 그리러 올라갈 때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게 이 위에 6만 원대 초반에 있는 이 저항선이에요. 이 저항선이 지금 3개가
여기에 지나가고 있는데 이 라인들을 돌파한다면 지선 삼아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돼요. 그렇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8만 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 나노 신소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에 물려 계셨던 분들도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본전이나 좀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할 게 아니라 한 번 더 슈팅으로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그림 W자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홀딩 전술로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손실은 견뎌요. 잘 견디죠. 제일 잘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하지만 수익을 못 견뎌요. 이 계좌에 양봉 하나 뜨고 음봉 하나 뜨면 이 돈이었으면 애들 뭐 옷을 사줄 수 있고 우리 아들 뭐 학원도 보낼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이 수익금을 못 견딥니다. 하지만 이 라인들 저항선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위로 슈팅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시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세력들이 알아서 올려줄 겁니다. 자, 이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파란색 추세 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여러분들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여기 세력들 되게 단순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밑에 있는 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도 돌파가 났죠. 그래서 이제는 한번 놔줘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갔지만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찍고 났을 때 우리는 또 수익을 또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내일장에 85,000원을 도달을 한다면 여러분들 매도를 하시고 종목 한번 체인지 하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다른 종목들 여러분들 또 매수를 드리니까 그런 종목들로 한번 종목 체인지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삼각수렴 구간 돌파가 나올 것을 예상을 했었죠. 왜? 2024년 12월서부터 한 번도 뚫지 못하던 그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여기 찍을 때마다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잖아요. 이런 라인들. 그 라인들을 뚫고 올라간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거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잡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엔 여러분들 매수를 드린 거고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매수가 잡힌 상황에서 고점 기준으로 182.79%까지 상승이 났어요. 물론 뭐 중간중간에 밑에 있는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 매수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이 날 수 있게 또 도와드렸는데 현재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그림은 위에 있는 저항선에 내려와서 W자 역헤드앤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역헤드앤 숄더는 이런 그림을 그려요. 현재 이 구간이고요. 8라인을 그리러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한 12만 2,000원 정도 되는 그 라인인데 저 저항선들을 찍었을 때는 아주 크게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돌파가 나오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돌파가 나면 완전 레벨업 차트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12만 2,000원 라인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M자형 차트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위로 올라갔을 때는 매도하시라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위에 올라갔을 때 12만 2,000원 라인에 갔을 때 이 라인들을 찍고 나서 음봉이 내려온다. 그럴 때는 이제 비중을 좀 줄이면서 다시 한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요 점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꼭 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위에 올라갔을 때 12만 2,000원이 관전 포인트다. 돌파가 나오는지 맞고 조정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기존에 이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조정이 났어요. 그 전에는 지선 역할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그림상 위에 저항선을 찍고 나서 M자형 차트가 예상이 된다면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다우지수, 코스피지수, M자형 차트 그러니까 이제 비중 줄이시고 현금 보유 많이 하시라고 그랬죠. 같은 그래프로 같은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2023년 12월서부터 한 번도 돌파를 못하던 그 라인들을 돌파해서 올라간 이 라인들을 제가 주택 주식사람한테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눌림목 자리에서 이제 매수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91,000원에 매수를 드린 거고 그 91,000원에 왔을 때 매수를 잡고 나서 올라간 상황에서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도 106,000원, 7,000원까지 매수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매번. 왜? 이 라인들은 우하향 지지선이기 때문에 제가 107,000원에서 6,000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날 밑에 찍을지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났다가 W자로 내려올 때 밑에 있는 지선 11만 2천원에서 1,000원까지는 매수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1만 1,000원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세게 올라왔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내려왔을 때도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밑에 있는 지선 찍었으니까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러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또 방송에 나와서 에코프로 BM은 오른쪽으로 기면서 역헤드앤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하면서 직전 고점까지 다시 날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후에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라인들을 옆으로 기면서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이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내려올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역헤드앤숄더를 그리고 나서 제일 많이 만드는 게 헤드앤숄더니까. 자, 헤드앤숄더를 만들면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W자 반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제가 여러분들 이거 저번 주에 화요일날 가지고 나온 그래프예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 있는 16만 원대까지 올라갈 건데 한 번에 못 올라간다. 여기 라인을 찍고 나서 옆으로 또 양봉 음봉 만들면서 역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그리고 팔라인을 그리러 올라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장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죠. 위에 있는 이 16만 원 저항선까지 찍은 상황이에요. 바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아니죠. 옆으로 살짝 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어깨 상단 구간과 어깨 하단 구간을 만드는 역헤드앤숄더 왼쪽 어깨 그림을 볼 수가 있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면서 어깨 지금 상단 구간을 찍은 거예요. 어깨 하단 구간 15만 원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없다. 왜? 양봉 음봉 만들다가 위로 올라가면 역헤드앤숄더 팔라인을 만들러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완성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헤드앤숄더를 만들면서 올라갈 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은 지금 올라가면서 20만 원 쪽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들을 찍으러 갔을 때는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에코프로와도 마찬가지,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같은 날 저항선을 찍을 겁니다. 같은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다가 나중에 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위에 있는 목표치까지 갔을 때는 매도를 하시고,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매수 관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어떤 걸 강조를 시켜드렸냐면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 삼각수렴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잡아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알려드린 그 추세 지선 라인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77%가 반등이 났어요.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밑에 아랫머리 구간에서 매수를 잡아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또 드렸고요. 또 한 번에 30% 반등이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계속 찍고 있을 때 제가 마켓 위너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저기 보스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이제 찍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매수를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날서부터 잡히고 나서 위에까지 치고 올라간 그런 그림입니다. 현재 구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고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 이 위에 있는 이 12만 원대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해서 올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위에 있는 저항선 돌파를 못했지만 오늘자로 단기 지선 삼아서 이렇게 올라온 그런 그림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이 한 12만 2천 원 정도 되는 그 라인인데, 요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로 슈팅이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저항선은 과거에 저항선 역할을 했고 지선 역할을 했던 그 라인들이 그대로 연결이 된 그 추세선이기 때문이에요. 이 라인들을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 더 세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어디까지? 직전 고점이 14만 9천 원이었잖아요. 저거 어떤 저항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월봉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월봉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요번 달에 올라가게 될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이 15만 3천 원이에요. 그러면 이 15만 3천 원을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2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바로 이 LNF, 어디를 뚫어야 된다 그랬어요? 12만 2천 원. 거기를 돌파하고 난다면 위에 있는 15만 3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럼 15만 3천 원 라인을 찍고 나서 단기 조정이 있을지언정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얼마다? 20만 원이다. 그걸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나서 위에 올라갈 때 크게 5,600원 목표치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5,600원 제가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게 또 도와드렸고, 과거에는 또 107%의 수익을 우리 기술에서 또 드렸습니다. 자,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면 밑에 있는 지선 찍고 나서 여러분들 매수를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안 찍고 이 위에 있는 저항선 지금 현재 돌파해서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아쉬운데,
자, 이런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그런 라인들 뭐 올 때마다 제가 매수를 잡는 게 제 매수법이라서 전혀 다른 종목도 우리 잡고 충분히 매수 수익을 나고 있죠.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W자로 반등으로 올라갈 것이다. 자, 목표치 8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 가면서 목표치 도달을 하면서 40.32%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현재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죠. 다시 조정이 나와서 오늘 여기서 끝났는데 만약에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일단은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다. 왜?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딘지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단기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나중에 조정 시에 우리가 더 이쁜 그런 종목들 제가 또 매수 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주택의 주식사삼에서 밑에 있는 지선 찍기 전에 이걸 알려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밑에 있는 지선을 찍었을 때 여러분들 35만 8천원의 매수를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매수가 잡혔어요. 자, 그 후에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53.35% 상승 중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위에 있는 저항선들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 저항선 목표치를 한번 보셔도 되고, 제가 여러분들 최초 매수를 드렸을 때도 목표가 56만 원을 드렸기 때문에 1차 목표치 56만 원이 다가옵니다. 56만 원 오면 그 일부 한 50% 정도 매도를 하시고 그 윗저항선 찍을 때 전량 매도 전술로 세우시는 것도 좋아 보여요. 자,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여러분들 요즘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런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W자 반등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나서 이 한전기술이 W자로 마찬가지 제가 예상도 그려드린 거 똑같이 올라가죠. 자, 위로 올라가면서 1차 목표치 12만 3천 원을 드렸는데 36.67%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밴드 공방에 있으신 분들은 다른 거를 보고 계시죠. 왜? 지금 위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 오늘자 고점 라인의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라고 또 여러분들 또 알려드렸고요. 이 라인들이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더 크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그래서 이 신대가 방송만 보시고 12만 3천 원에 매도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쉽다. 왜? 밴드에 계셨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더 수익을 더 크게 만끽하실 수 있었는데, 자, 제가 최초 매수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알려드렸던 그 저항선 수치와 또 매도점 수치는 또 제가 또 다르게 또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꼭 이 밑에 QR코드 보이시죠? 핸드폰 카메라 실행시키시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여러분들 그 링크가 하나 떠요. 그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밴드 공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제가 매수를 드릴 때 매도점이 바뀔 경우에도 밴드 공방에 알려드립니다. 포스코 퓨처엠 26만 원에 전량 매도 들어간 거 아시죠? 그거는 밴드 공방 계신 분들만 다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밴드에 꼭 들어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BM 위에 있는 저항선 어떻게 바뀔지 알고요. 제가 또 여러분들 알려드린 거 밴드에 또 알려드리니까 요 점은 이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예상도까지 이렇게 그려드렸는데 똑같이 예상도를 그리면서 올라가면서 52.32% 수익을 여러분들 또 확정시켜 드렸어요.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는 밴드 공방에 계속 참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단기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가 나오면 위로 슈팅이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세선을 공부를 하시면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요걸 한번 주식은 평생 하시는 거니까 추세선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W자 역헤드앤 숄더를 말씀을 드렸죠. W자 역헤드앤 숄더 이런 그림으로 만들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매수점을 찍기 전에 신대가 방송에서 매수를 드렸는데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으로 올라가면서 42.86% 수익을 또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어요. 근데 제 목표가 갔을 때는 그랬었는데 밴드 공방 계신 분들은 더 큰 수익을 얻으셨겠죠. 왜? 이런 저항선 라인들 다른 윗저항선 어딘지 다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니까요. 자, 알테오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다음날 이게 지선을 찍을 것 같은데 이거 역헤드앤 숄더로 올라갈 것이다. 밑에 있는 지선 찍고 그러면서 밑에 있는 지선 찍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을 또 여러분들 알려드렸죠. 그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을 찍고 나서 이렇게 올라간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매수를 드릴 때도 파란색 저항선이 하나 지나갔는데 그거 엊그저께 찍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왔죠. 이 그림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뭐를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그 윗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밴드 공방 참여하신 분들은 이날 찍은 날도 제가 알려드렸어요. 왜? 제가 매수 드릴 때부터 이런 저항선이 있었는데 그 저항선을 오늘 찍었다.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또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 비중 좀 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니까 꼭 들어오셔서 한번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블라인드 종목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거 W자 반등,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쌍바닥자리 위에 저항선 내려오면서 쌍바닥자리를 찍고 나서 올라가게 된다면 W자 반등이 기가 막히게 나올 수 있는 이 종목 바로 제가 밴드 공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핸드폰 카메라 실행시키시고요. 카메라 이렇게 켜세요. 그리고 이거 갖다 대세요. 밑에 이거 보이시죠? 네모난 거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떠요. 클릭하시면 밴드 공방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거를 왜 안 들어와서 이거를 왜 놓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요번 주에 찍게 된다면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서 수익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공략주 이거는 꼭 잡아야 돼요. 왜? 이거 제가 여러분들 130.90% 수익을 확정시켜 드린 그 테크윙입니다. 자, 테크윙은 과거에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을 때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들면 130.90% 수익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56,000원 찍고 나서 밑에 있는 지선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W자 반등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제가 오늘 공략주를 가져놨습니다. 내일 찍을지 내일 모레 찍을지 모르지만 가격은 제가 딱 알려드릴 수 있다는 거. 자, 밑에 있는 매수 지선 라인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 W자 반등으로 한번 올라가겠는데 요번 W자 반등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위에 있는 56,000원 이거 뚫고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은 W자에 우리가 잘 잡았어요. 반등으로 올라갈 때 이 56,000원 라인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아니에요. 요 경우에는 경우의 수 자체가 틀려요. 제가 과거에는 올라오면서 이렇게 헤드앤숄더 그리면서 내려올 테니까 이런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도 알려드렸는데 이거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도 매수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이렇게 헤드앤숄더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에 설정이 되어 있던 그 저항선 라인들을 과거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가 목표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조정이 나왔을 때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우리가 매수를 잡아야 하는 그 이유를 W자 반등으로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지선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상도를 또 하나 그려드려야죠. 제가 여러분들 신대가 방송에서 매수 드릴 때 예상도 그려드리잖아요. 요거 머릿속에 이제 딱 박아 놓으셨다가 요 그림이 나올 때 한번 양봉 음봉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갈 때 양봉 음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윗저항선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W자 반등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매수가 얼마일까요? 자, 매수가 41,500원 매일 아침마다 걸어놓으세요. 아침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올 때 얘도 더 세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지지선 찍을 때 얘 같이 가요. 위에 있는 저항선 56,000원 찍은 날이 삼성전자 윗저항선을 찍은 날 그날이 1월 7일이에요. 똑같이 1월 7일이에요. 그리고 SK하이닉스 1월 7일날 저항선 찍고 윗저항선 1월 8일날 찍고 나서 조정 나왔어요. 같이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는 게 반도체 관련주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W자 반등이 나올 때 목표치 어디냐?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 73,000원 보시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상향 저항선이니까 수치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어디에 말씀을 드려요? 밴드 공방에 말씀을 드리겠죠. 자, 손절 라인도 37,700원 거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반등이 나올 만한 이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나 테크닉을 제가 애착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매수점 오면 매수점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이제 오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잡는다?
이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죠. 제가 밴드 공부방에 꼭 들어오시라는 이유가 위에 올라갈 때 제가 이거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신법을 잡아드릴 거예요. 이거 좀 5만 주시간 다 찍었는데 한번 봅시다. 지금 뚫고 올라왔잖아요. 그럼 더 간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계세요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겠죠. 밴드 공부방에서. 그래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위에 있는 저항선 6만 원까지 왔을 때도 이제 상한을 한번 봅시다. 이 저항선을 돌파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방송 보고 매도를 할 때 신법을 잡고 그래 가는 거야 하면서 윗저항선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신법을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블라인드 종목도 제가 밴드 공방에 올려놨으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카메라만 켜셔서 갖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나서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11시 방송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뵈면서 수익 가득할 수 있게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